슈밍한 미코 레스토랑과 메냐미코 우동 비스트로를 운영하고 있는 셰프 신동민입니다. 저희 슈밍한 미코는 일본 가게세끼 요리와 일본 요리를 현대식 흐름에 맞게끔 변형시킨 레스토랑입니다. 저는 일본 요리를 왜 좋아하냐면 사실 우리가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재료는 거의 동일하잖아요. 네. 같은 재료를 쓰는데 해석하는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국물도 좀 얼큰하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재료를 섞는 편이고, 근데 일본 요리는 보면 재료의 맛을 각각 남겨놓는 것처럼 느껴지고, 우리 같으면 숟가락으로 휘 저어서 섞어서 비빔밥처럼 해서 한 번에 먹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젓가락으로 재료와 밥과 국물을 따로따로 먹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즐기는 방법이 완전히 다른 것이 같은 재료를 어떻게 다르게 이해하는가,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재밌어요. 일본은 재료 본연의 맛을 좀 느끼는 식의 음식이 많은데, 그 일본 요리에 이제 시미지미 오이시라는 뜻이 있어요. 이게 시미지미 뜻이 이제 찬찬히 차근차근 맛있다는 뜻인데, 요리 방법부터 그다음에 이제 그 소재에 가지고 있는 제맛, 참맛이 제대로 제공되는 게 이게 시미지미 오이시라고 그래요. 우리도 원래 그랬는데 지금 막 최근에 이제 뭐 70년대 이후로 막 여러 가지 뭐 자극적인 맛들이 첨가되면서 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해요. 저도 지금 좀 한국 요리를 좀 더 반대로 더 공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, 일본 요리를 반면교사 삼아서 또 우리 거는 우리 거로 시키면 그만이지 않나, 싶습니다. 보통 커피, 맞아요. 잘 아시네요. 90년대 초에 이제 좀 좋은 커피숍에 가면 사이폰 커피가 있었죠. 일본에서는 엄청 많이, 맞습니다. 지금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. 원래 이 오한이라는 일본 가이세키 요리, 코스 요리 중에 국물 요리예요. 그 계절에 음식을 또 당겨가지고 국물 요리로 나오는데, 이 오한 요리는 맛하고 틀리게 되게 풍미를 되게 중요시해요. 그래서 빨리 음식을 만들어서 닫아서 손님한테 제공하는 게 포인트예요. 근데 이 커피 사이폰 같은 경우는 70도에서 85도 사이가 커피가 맛있다고 해요. 그 얘기 듣자마자 이 가소부시가 85도에서 인원 신산이 제일 잘 나온다고 그런 학회 발표가 있어가지고, 그러면 이 커피 사이폰 한번 해보자. 그 밑에는 다시마 육수하고 이제 간장 2가지고요. 그 전혀 틀린 이 감칠맛이 만나게 되면 이게 시너지 효과가 8배가 증가하게 돼요. 그래서 맛이 또 그윽하고, 또 조미료를 쓰지 않고도 이렇게 깊은 맛을 낼 수 있구나 하기 위해서 저희 커피 오한을 쓴 거예요. 일단 끓어오르면 이 국물이 위로 올라가서 가소부시를 만나게 되면서 추출되는 원리, 그 원리로 국물이 뽑아져요. 이게 이렇게 막 끓어오르는 걸 눈으로 보는 게 맛이 좀 배가 되더라고요. 그것도 있어요. 근데 술을 좀 넣어요. 정종. 넣는 이유가 잡내 제거 및 이제 풍미를 올려줘요. 이 사케에도 이제 감칠맛이 있기 때문에 지금 만드는 방법이 일본 요리의 국물 요리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, 지금. 일단 음식 됐으니까 음식 한번 맛 좀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오차츠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. 여기 시메사바인데요. 고등어에는 DHA 성분이 많으신 거 아시죠? 참지다음으로. 근데 이 DHA가 이게 산화가 쉽게 돼요. 그래서 이 힘을 금방 잃게 되는데, 깨, 세사미, 요게 캡슐 역할을 해서 더 지속적으로, 제가 항상 깨를 같이 넣어요. 좀 건강적으로 좋고 맛도 좋고 풍미도 좋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침이 넘어가네. 그래서 한 5초에서 10초 정도는 뚜껑을 닫으시고 조금 기다리세요. 저는 오차즈키라서, 오차가 일본말로 차잖아요. 그래서 차를 물 말아 먹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차가 아닌가 봐요. 다 똑같이 표현해요. 요건 이제 스이지라고 하는데, 이 육수를 가지고 먹는 것도 오차츠키라 하고, 그냥 그 차를 넣고 먹는 것도 오차츠키, 이 행위를 자체를 오차츠키를 하는 거예요. 일단은 먼저 뚜껑 여신 다음에 향을 맡으세요. 자, 이렇게 가서 향을 맡으시고, 그 다음에 이제 국물만 이렇게 느끼신 다음에, 그리고 시소잎인가요? 네, 시소향. 시소향이 예술이네. 뭔가 지금 다도하는 기분. 근데 드시면서 처음 권해드린 거는 국물 즐기시라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두 번째 따를 때는
또 이제 밥이랑 같이 으깨서 같이 드시면 더 맛있습니다. 아, 맛있겠다. 아, 장어 좋아하세요? 네, 너무 좋아합니다. 이맘때는 먹어야죠. 아유, 이맘때부터 계속 드셔야죠.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큰 장어를 먹어본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. 그 커짐으로써의 그 이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있잖아요. 장어의 에너지, 그냥 그 맛, 풍미가 틀려요. 또 식감이라든지 또 텍스처가 그 작은 장어하고는 맛이 틀립니다. 확연히. 국내 장어가 또 흙내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내장에 비워줘야 돼요. 일주일 정도는 밥을 먹이지 말아야 되는데 살이 빠지잖아요. 키로수가 줄어들어요. 그래서 그 원가 때문에 사람들이 장난질 많이 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데는 제가 알기 때문에 다 일주일 정도는 굶겨라. 흙내가 안 나고 맛이 있어요. 여기 쪽은 꼬리입니다, 꼬리. 그거 드시면 큰일 나는데, 진짜. 아, 이거 일부러 꼬리로 하신 네, 거구나. 꼬리가. 이 힘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. 테이블이 막. 근데 지금 하시는 요리를 보면 일본식 뭐 가정 요리를 할 것도 있고, 네.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가 뭐 김치찌개 먹듯이 점심 식사로 뭐 샐러리맨들이 먹는 네. 그런 요리도 하시고, 네. 뭐 우동 같은 것도 하시고, 네. 그다음에 분자 요리까지 가셔서 좀 심도 깊은 요리도 하시는데, 네. 간단한 요리부터 수준 높은 요리까지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. 근데 네. 어떤 요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다고 하시나요? 좀 편안하고, 또 맛이 있고, 좀 잘 알고 있고, 그런 요리가 잘 맞는 것 같아요. 저는 너무 파인다이닝을 처음엔 지향했지만, 분자 요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좀 이슈가 됐던 건 뭐냐면, 그런 좀 트렌드적인 재미예요. 아, 또 먹어야지. 이거보다는, 아, 그냥 재미있네. 그냥 펀 요리가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분자 요리를 좀 내려놓고, 좀 본질적인 재료를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좀 정감 있는 요리를 어떻게 해볼까 하다 보니까 뭐 우동이라든지 양식 섞은 이제 로제 돈가스라든지 그렇게 변형을 시킨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, 제가. 그리고 또 요리 자체의 본질적인 뜻이 있어요. 생각할 요, 헤아릴 요, 다스릴 리. 예, 생각하고 헤아리고 다스린다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요리가 뭔지는 알고 예, 하자. 우리에게 일본 음식이 뭐냐라고 물으면 사실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. 왜냐면 우리가 집에서 가정식으로 먹는 카레라이스, 엄마가 해주는 카레라이스, 그거 일본에서 온 거고, 감자조림도 일본에서 온 요리 방법이고,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이라는 것도 일본에서 전해져서 빵이라는 말을 쓰게 된 거고, 영어가 아니라 포르투갈어를 쓰게 된 이유는 일본의 영향인 거고, 식문화라는 건 우리 땅에서만 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식재료 같은 것들이 여러 나라로 전달되면서 발전해 온 것들이잖아요. 언어와 마찬가지로. 그래서 단순히 우리나라 땅에서 생겨나고 우리나라에서 유래한 그런 조리법만이 우리나라 요리다 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죠. 반대로 우리가 일본 요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교류가 많았기 때문에 일본 요리가 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고, 그리고 일본 요리를 너무 우리화해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. 쉽게 예를 들면 돈가스 같은 거, 돈가스가 일본에서 유래했다는 건 이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우리나라식 돈가스가 있고 또 일식 돈가스 따로 얘기하잖아요.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우리화된 것에 익숙해져서 그걸 당연시하는 경우가 있는데, 일식 요리도 마찬가지로 좀 일본에서는 어떻게 먹나를 유심히 지켜보고 그 나름의 것들을 한번 받아들여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스시를 먹을 때 우리는 스시를 젓가락으로 먹잖아요. 일본 사람들은 물론 젓가락으로 먹는데, 일본의 에도마의 스시라 해서 옛날에 이제 도쿄 지역의 첫 스시는 손으로 집어 먹는 게 전통이었거든요. 근데 요즘도 좋은 스시집에 가면 손으로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그러니까 손으로 한번 먹어보는 거죠.
그리고 손으로 먹었을 때 젓가락으로 먹을 때와 뭐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그냥 배를 불리기 위한 요리가 아니라 미식이라고 하면 그 요리의 모양새라든지 향이라든지 먹는 느낌 같은 것들도 느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서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했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는 좀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특히나 일식은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가깝기 때문에 조금 더 구분해서 한번 일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먹나 제대로 한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먹나를 한번 보는 것도 좀 나름의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.